대강당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날이라는 걸. 최재원이 걸어 들어왔다. 무대를 향한 그 발걸음에는 긴장이 없었다. 설렘도 없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걸음. 마치 세상이 원래 자기 것이었고 오늘은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러 나온 것 같은 태도였다. 맞춤 정장,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카락, 그리고 뭔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 미소.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마 본인들도 몰랐을 것이다. 박지수, 그게 나다. 이 회사에서 몇 년을 보냈다. 위기를 버텼고 신뢰를 쌓았다. 그게 내 전부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의 시선이 내 쪽으로 왔다. 대강당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미소를 더 깊게 만들었다. 연극적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회사가 너무 오랫동안 불필요한 짐을 안고 있었던 것 같군요. 거만함이 목소리에 흘러넘쳤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러더니 서류를 꺼내 번쩍 들어올렸다. 맨 위에 내 이름이 굵게 찍혀 있었다. 신속한 결단을 믿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다. 잔인한 즐거움이 담긴 목소리였다. 대표이사로서 내 첫 번째 지시는 쓸모없는 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팔을 뻗어 해고 통보서를 내 손에 쥐어줬다. 만족스러운 웃음과 함께 이 회사엔 당신 같은 오래된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홀이 고요해졌다.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손으로 입을 막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애원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않았다. 서류를 받아들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냥 웃었다. 굴복의 미소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다. 그게 그를 잠깐 흔들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내가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런데 내가 느낀 차가움은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헌신, 셀 수 없이 많은 밤들,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 그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내팽개쳐졌다는 실감이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손에 쥔 해고 통보서가 구겨졌다. 분노, 배신감, 수치심.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가 선명하게 올라왔다. 타오르는 의지. 최재원이 이긴 줄 안다면 그가 얼마나 크게 착각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번개처럼 떠올랐다. 이 회사는 그의 것이 아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특권층의 미소를 달고 들어왔지만 황제의 토대는 그가 쌓은 게 아니었다. 회장님의 것이었다. 수십 년을 바쳐 맨바닥에서 올린 사람. 나를 믿어주고 가르쳐주고 충성심과 지성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야 라고 말해줬던 사람. 최재원에게는 그 둘 다 없었다. 그때 계약서가 떠올랐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 계약서, 그 안에 숨겨진 조항. 다른 사람은 아무도 끝까지 읽지 않은 그 조항을 나만 빼고. 몇 년 전 회장님이 나에게 임원급 직책을 제안하면서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넣었다. 그때는 법률 문구들 사이에 묻힌 한 줄처럼 보였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꿀 참이었다. 가방을 열고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그 문장을 찾았다. 그리고 찾았다. 명확했다. 대나처럼 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나는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나를 모두 앞에서 해고했다. 망신을 줬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면서 내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서를 읽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나를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생각했다. 내가 한 번의 결정으로 그를 황제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가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 있을 것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다면 알림 설정해 두고 다음 편을 기다려줘.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대회의실에 긴장이 흘렀다. 이사회 임원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는 가운데 새 대표는 테이블 상석에서 어제의 승리에 아직도 취해 있었다. 뭔가 오고 있다는 걸 그는 전혀 몰랐다. 그때 묵직한 나무 문이 세게 열렸다. 모든 고개가 입구 쪽으로 돌아갔다. 회장님이었다. 이 회사를 맨손으로 세운 사람. 그 얼굴에서 평소의 차분함은 완전히 사라진 채 분노만 남아 있었다. 주먹을 쥐고 성큼성큼 들어오며 말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다. 새 대표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아버지라고 말하려 했다. 회장님이 잘라냈다. 닥쳐! 두꺼운 서류 뭉치가 테이블에 내리꽂혔다. 모두가 몸을 움찔했다. 회장님의 얼굴이 붉었다. 지수를 해고하기 전에 계약서를 읽기는 했어. 침묵이 깔렸다. 새 대표가 어제 그토록 자랑스럽게 달고 있던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눈이 빠르게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턱이 내려갔다. 숨이 잠깐 멎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마치 어딘가에서 실수가 있다고 믿고 싶은 것처럼. 하지만 실수는 없었다. 그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사회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속삭임이 번졌다. 회장님이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러분, 내 어리석은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수가 직접 설명할 것입니다. 짧게 숨을 들이켰다. 혐오감이 역력했다. 이 아이가 방금 계약상 보호조항이 있는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지수는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사회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잠깐, 지분이요? 한 명이 물었다.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말했다. 미간을 짚으며. 과반 지분입니다. 이 회사의 소유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새 대표는 기절하기 직전 같은 표정이었다. 손이 테이블을 잡았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아, 아버지, 몰랐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때 내가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새 대표가 유령을 본 것처럼 몸을 굳혔다. 나는 천천히 침착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말했다. 테이블로 다가가 내 계약서 사본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정확한 문단을 짚었다. 보시다시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이 조항이 발동됐습니다. 회사 지분을 청구할 권리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직접 읽었다. 한 명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맞네요. 정말 맞아요. 새 대표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제는 웃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웃음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법적 청구를 제출한 지 몇 시간도 안 돼 소식이 퍼졌다. 회사 지분 30%가 내 손에 들어왔다. 며칠 전 쫓겨났던 바로 그 회사였다. 이제 나는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다. 임원들은 동시에 떠들어댔고 밖에서는 직원들이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안을 들여다봤다. 새 대표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패닉에 빠진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이럴 리 없어요. 그가 더듬거렸다. 아버지, 뭐라도 해주세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새 대표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실수했다고, 계약서에 대해 몰랐다고, 그냥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을 해고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고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제발,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자리를 돌려드릴게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가 나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나이든 이사회 임원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지난 며칠 동안 새 대표가 한 일을 지켜봤다고. 그가 한 것은 오직 자신이 만든 불을 끄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회사는 이 사람 없이 더 잘 돌아갈 겁니다. 회장님이 일어섰다.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해고다. 그의 몰락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주가가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잘못된 사람을 해고했다. 오만함이 회사를 무너뜨렸다. 대표이사에서 웃음거리로. 한때 그의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때 그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 어느 날 저녁 한 회사 행사에서 입구 근처에 서 있는 그를 봤다. 어색하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듯이 서 있었다. 어딘가 작아 보였다. 움츠려 있었다.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웃었다. 샴페인 한 잔을 들고 그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 계약서는 항상 읽으세요. 그의 어깨가 처졌다. 표정이 무너졌다. 나는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다. 지금 나는 코너 오피스에 앉아 있다. 창문은 크고 전망은 넓다. 한때 나를 지나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내 면담을 기다린다. 그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그 회의실은 이제 내 결정으로 울린다. 그는 그저 추락한 왕자, 이름이 실패의 동의어가 된 사람일 뿐이다. 인생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뒤집힌다. 누군가를 과소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왔는지
먼저 읽어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무너뜨릴 그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